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한 걸로 보이는 육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다름 아닌 명태균 씨와의 통화입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앞서 대통령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라며 명 씨와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그런 명 씨에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매달리는 듯한 메시지가 공개된 데 이어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공천을 논의하는 목소리까지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공천 개입은 아니었다, 명 씨와 통화도 기억에 남을 정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해명을 내놨지만 이 정도 해명으로 국민들의 참담함이 달래질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오늘도 저희 뉴스룸은 김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이라고 부르며 현직 국회의원에게 호통을 치는 명태균 씨의 녹취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가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날로 당시는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일 김 전 의원은 실제로 경남 창원 의창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고 이후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는 통화 한 달 뒤에 명 씨가 지인에게 들려준 걸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입수하고 있는 녹취가 상당량 있다며 내용을 분석한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담긴 녹취를 지인에게 들려주면서 윤 대통령과 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설명했는데 그 대화 역시 함께 공개됐습니다. 명 씨는 녹취에서 통화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옆에서 자신이 부탁한 공천을 처리 안 한 걸 문제 삼으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명 씨는 김 여사가 공천 외에도 장관 인사에도 관여했다고 말하는데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지 한 달 뒤에 지인에게 윤 대통령 육성을 들려주며 대화가 오간 배경과 관련해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대화가 담긴 45초 분량의 녹취 파일을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녹취에서 명 씨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고 부탁을 받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움직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서 김 여사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갑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김 여사에게 곧바로 전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고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은 통화 다음 날인 5월 10일이었다는 겁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 보호자와 관련해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이날은 대통령 취임식을 불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 인선을 발표하고 취임 축하를 위해 방한한 외빈들을 잇따라 접견했는데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던 와중에 시간을 내서 명 씨와 따로 통화를 한 겁니다. 이날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은 김 여사가 조용한 내조를 하고 있다. 대통령도 늘 그런 말을 했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유정아 기자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자택에서 취임 준비 업무 보고를 받고 취임사 원고를 최종 검토한 걸로 알려집니다. 오후엔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인선해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있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후엔 통이동 집무실에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외빈들을 잇따라 접견했습니다. 제가 윈스턴 경을 아주 학창 시절부터 대단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수교를 맺은 지 이제 30년이 됐고 뜻깊은 해입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이렇게 한일 우호 협력을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우리 총리님을 오늘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취임 당일인 10일 0시를 기해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는 첫 업무를 하기까지 종일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간을 쪼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셈입니다.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는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도 조용한 내조를 언급했습니다. 내조를 지금 조용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용한 내조를 하실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늘 하셨거든요. 하지만 오늘 공개된 명 씨의 녹취 파일은 상반된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날은 취임식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역시 하루 앞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 대통령이 명 씨와 이런 대화를 하게 된 그 맥락이 뭔지 강버들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날 대통령은 굉장히 바쁜 날이었고 또 공천 발표도 겨우 하루 앞둔 날이었는데 왜 이런 날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에게 공천 주라고 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걸까요? 예, 먼저 이 대화 일주일 전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네. 여사님 전화 왔는데 네네. 내 고마움다며 김영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네,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그 이후에는 경남도지사 선거 등에서 잇따라 낙선한 김영선 전 의원은 이때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 공천 걱정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한 겁니다. 오늘 공개된 녹취들을 들어보면 그 이른바 공천, 선물이라고 했던 그게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분위기 아닙니까? 예,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5월 9일까지도 이 김 전 의원 측에 어떤 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명 씨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왜 명 선생이 놀라서 아침부터 전화 오게 하냐 따지듯이 물었다는 건데요. 그러자 대통령은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명 씨는 이 통화에서 확신을 얻은 듯 주변에 전화를 돌립니다. 이 명 씨의 5월 9일 목소리 그리고 이걸 전해들은 김영선 전 의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이 끝났어.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명 사장님도 나보고 입도 뻥긋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얘기했구나. 다들 걱정을 하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했다는 명태균 씨의 녹취는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 오늘 그 말을 직접 하는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공개됐습니다. 그간 대통령실이나 명태균 씨가 해온 해명이 다 무색해진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에는 명 씨와 단절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30일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고 11월 5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선인 시절인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가 나오면서 이 해명이 거짓말이 됐습니다. 명 씨는 그동안 김 여사를 통해 공천 받아다 줬다는 건 허세라고 했고 이 대통령과의 녹취는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보들 기자와는 잠시 뒤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저희 JTBC는 명태균 씨가 5선 중진인 김영선 전 의원에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소리를 지르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특히 명 씨는 김 여사를 권력 쥔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권력 쥔 사람이 오더 내리는데 왜 다른 말을 하느냐. 2번이나 전화 왔다.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다음에 육선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가로 나온 녹취 파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6월 중순에 녹음된 것으로 민주당이 확보한 것 중 하나입니다. 녹취에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못하 내려왔다 했잖아.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일 통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옳잖아. 윤석열이 뭐라 할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권력을 쥔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김 여사가 직접 특정 사안을 여러 차례 챙겼다고 암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민주당은 평소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통화가 되는 사이란 점을 주변에 알리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다시 강보들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지금 들은 녹취에서 명 씨는 김건희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이 녹취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명태균 씨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김 여사를 오야, 그러니까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이 통화가 녹음된 게 2022년 6월입니다. 또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2022년 7월에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국회 부의장 출마는 대통령과 3호 오더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공개한 권력 쥔 사람 녹취는 이 국회 부의장 출마와는 무관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안 때문에 명 씨가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말하고 이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이토록 면박을 주며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보들 기자는 잠시 뒤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자 대통령실도 명태균 씨도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모두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육성 공개 2시간 만에 공천 개입은 없었다며 그냥 명 씨 기분 좋게 이야기해 준 거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대통령은 명 씨와 대선 경선 이후 연락한 적 없다던 대통령실의 앞선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발표 뒤 2시간도 채 안 돼 해명문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공천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공천 개입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 대해선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공천 관련 대화도 명 씨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공천에 대해 보고받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한 만큼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셈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JTBC에 명 씨와의 통화는 수없이 걸려온 축하 전화 중에 한 통이었을 뿐이라면서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무렵 관계를 끊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오늘 해명문을 내면서 지금은 야당 의원이 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글까지 함께 배포했습니다. 당시 공천권이 당대표에게 있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이 의원은 당장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명태균 씨 역시 녹취에 잘린 부분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잘려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녹취에서 명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도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줬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명 씨는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전체 녹취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자신의 통화 내용 중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통화 중간 부분이 빠져 있다.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 당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민주당은 공개된 부분 외에 이어지는 대화가 더 있지만 녹취가 명확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에서 말이 많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윤환홍 등 윤핵관들이 방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또 다른 녹취를 보면 명 씨는 한 달 뒤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지인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해명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자신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부탁했고 윤 대통령이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녹취에서 거론된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공천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기억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이 경쟁력 있는 후보라서 공천을 받은 거라고도 했는데 일각에선 김 전 의원이 지역구로 옮겨 출마하는 데 대한 반발도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공천을 받을 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보궐과 관련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이 나옵니다. 윤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선인한테도 가져가서 보고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자신이 아닌 다른 공관위원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매우 낮게 봤지만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관계 어떻게 확인해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실관계 확인하면은 그 공관위원이 그거 가져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죠. 윤 의원은 또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를 했다는 녹취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억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사랑 그런 통화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통화한 적 없습니다. 제 기억에 없습니다. 저는 여사님하고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이 경쟁력이 입증돼 당시 공천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해명문에서 김 전 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을 한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으로 옮겨와 공천받는 데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을 공천하면서 여성 인재 발굴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김 전 의원은 이미 알려진 중진 의원이어서 끼어 맞추기식 설명이란 반론도 나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모두가 부인하고 나섰는데 오늘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오늘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빨리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명태균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이 대통령실의 첫 반응이 나오기까지 3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이 육성이 공개되자 채 2시간이 안 돼서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 공개된 만큼 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이 내부적으로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해명으로 앞서 대통령실이 했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지난 8일 대통령실이 처음 냈던 이 공식 입장을 보면요. 경선 막바지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을 받은 뒤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명 씨에 대해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이 통화 시점 자체가 당선 이후, 그러니까 취임 하루 전인데다가 공천처럼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만큼 이 첫 해명이 무너지게 된 셈입니다. 네. 이 사실 앞서서 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만난 횟수에 대해서도 2번으로 기억한다라고 했는데요. 추후에 최소 4번 이상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당선인이라고 표기한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을 당시 윤 당선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은 아직 대통령 취임 전이고, 즉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대통령실은 윤 당선인이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천 관련해서 실제로 무엇인가 한 것이 없고 또 사실상 덕담을 나눈 수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다. 네. 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적도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한 만큼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거짓을 말했다라고 해명한 셈으로 보이는데요. 이전까지 명태균 씨의 주장을 허세라고 치부했던 이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허세라는 잣대를 들이댔다, 이런 거군요. 오늘 대통령실 이례적으로 입장문에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의원이죠. 이준석 의원의 페이스북을 첨부를 했습니다. 책임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 최근 이준석 의원이 올렸던 이 페이스북 글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공천을 총괄했던 이들에게 공을 넘긴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이 의원은 말미잘도 이것보다 잘 대응할 거라면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한지도 몰랐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이런 녹취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녹취가 더 있는 건지 또 얼마나 더 있다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하자 명태균 씨가 내용이 중간에 잘려있다. 방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잘려있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녹취록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명태균 씨의 말이 허언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줬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의 유상이었느냐. 그것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유상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핵심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이. 네.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녹취가 더 있다. 특히 장관 임명과 관련한 부분도 있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떤 내용인 겁니까? 아마 이 장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저희 민주당에서 공개했던 녹취록에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장립무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명태균 씨가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오빠라고 하는 부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빠라고 하는 호칭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록에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도지사 선거라든가 보궐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그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떤 부분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그건 어떤 부분입니까? 아니 불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얘기했던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공천 개입이라든가 선거 개입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공천을 줬다. 그리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불법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태균 씨의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말고 뭐 다른 장관 인사라든지 다른 공천이나 뭐 인사에 개입한 그런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있습니까? 그 관련된 부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보궐선거에 있었던 내용이라든가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해왔죠. 많은 언론 인터뷰에서 해왔는데 그것을 실제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그 녹취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련 제보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녹취 파일이 민주당이 확보한 게 지금 얼마나 더 있는 건지 또 언제쯤 또 공개하실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고요. 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큼 명태균 씨의 유상이 크면 5선 의원이라고 하는 김영선 전 의원을 정말로 그냥 다 잡지 않습니까? 하대하고 면박 주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명태균 씨의 그 유상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명태균 씨 주장도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룸은 명 씨가 윤 대통령과 나눈 중요한 녹취가 있다고 주변에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고 오늘 이게 사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는 저희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윤 대통령과 자신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말을 또 바꿨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러대. 이 대화에 등장하는 대통령과 통화 녹취를 들었다는 제3자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입니다. JTBC는 어제 김 소장이 이런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직후 자택 앞에서 만난 명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한 거 중에 그런 게 있냐고. 없죠. 그 녹취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없잖아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 통화 녹취 공개를 예고한 오늘 오전 9시. 소식을 들은 명 씨는 그럴 리가 없고 있다면 조작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하고 통화한 육성이 있다면 그거는 조작이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자꾸 해요. JTBC 보도가 거짓말이라고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딱 그 JTBC가 어제 공개하는 거 보고 그럼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말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야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거는 뭐 어떤 녹취인가요? 아니면 추가 텔레그램? 그런 거 묻지 마시고 나는 여태까지 거짓말한 적 없어요. 오전 9시 30분 결국 명 씨와 윤 대통령 녹취는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내가 고용한 사람이 녹음했고 윤 대통령과 대화 중간 내용은 녹음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물이 드러난 뒤에야 결국 인정한 겁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명태균 씨가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명 씨가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줬길래 대통령 부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누게 된 건지 임예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공천을 계속 말해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남에선 아내가 명 씨를 달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부부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건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대선 당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아니 직함이 뭐 필요해요? 내 명태균이가 직함이지. 그림자가 명함이 있으면 그 그림자가 아니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등 물밑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 그 안철수 단일화하러 가요? 주방장이 배달 가는 거 봤어요? 대선 직전까지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맨날 윤석열에서 보고 해줘야 돼. 그러면서 대선 당시 본인이 맡은 업무 가운데 밝혀진 건 극소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이구 야 진짜 임태희 막 이력서가 막 나와요. 예, 어쩔까? 그 공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다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자기 선물이래. 이런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당선 뒤 세비, 즉 월급의 절반을 받아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폭로를 쏟아냈다가도 돌연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의도가 대체 뭐냐 궁금증이 컸는데 명 씨가 저희 취재진에게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계속 SOS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은진 기자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던 명태균 씨는 실은 범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위에서 마음 먹고 검찰한테 가면 내가 빠져나올 구멍이 있어? 자기들이 죄라고 하면 죄는 거지? 우리나라 검찰이 뭐.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표현. 그래서 남들은 모를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SOS를 많이 했다. 왜냐면 SOS가 단 게 아니라 계속 페이스북에 가짜뉴스다. 이거 역사 관련됐다. 계속 아무리 얘기해도 용산에 내가 계속 SOS 친 거야. 이거. 용산, 즉 대통령실이 움직여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단 겁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걔들이 낸 메시지가 뭐냐. 사기꾼이다. 실망했고 발언 수위를 높이다 김건희 여사와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아니 일일이 대응 안 한다며? 그럼 일일이 대응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여러 경로로 구조 요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함성득 교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해달라. 사과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정 운영하는 문자를 공개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대통령이 신어버려야 돼. 대통령이 카바치 여사관 나왔으니까 내 거 하지 말라는 나름대로 신호요. 직접적으로 응답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다 오게 돼 있어. 누군가는 오겠지. 거쳐서 직접 뭐.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 정작 윤 대통령과 녹취는 다른 곳에서 폭로됐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응답이 올 거라던 명태균 씨는 오늘 자신과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돌연 녹취와 자료를 모두 불태우겠다고 밝히고 잠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누구의 어떤 말이 더 있을지 관심인데 검찰은 오늘 명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해 명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어젯밤 8시쯤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명 씨는 녹음의 날짜는 나온다. 빨리 가져와야 하는데 내가 바로 갔다 오겠다고 말합니다. 명 씨와 윤 대통령 통화 녹취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JTBC 보도 직후입니다. 오늘 오전 명 씨는 이 자료 모두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 불질러버리고 다 끝내버릴 거예요. 영원히 다 묻혀버릴 거예요. 그동안 명 씨는 이 자료를 부친 산소에 묻어뒀다고 말해왔습니다. 기자들은 우리 아버지 산소 밑에 묻어놨다는데 우리 아버지 산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검찰은 전화기 등을 찾기 위해 명 씨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명 씨는 아버지 산소에 간다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자료는 주로 지난 대선 때 녹취와 문자들로 보입니다.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지.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김 여사와의 사적 대화는 물론 윤 대통령과의 공적 대화도 일부 있을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공적 대화 이제 대통령 보내는 윤석열하고 따봉만 나오는 거. 편집해가지고 따봉만 나오는 걸로 하나 올려주면
따따봉도 있어, 따따봉도. 통화 횟수는 상당하다고 내비쳤고 그만큼 녹취 분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보고 여사가 어제 이거 올렸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렇다고 이게 나오니까 또 섬찟이죠. 대통령하고 통화 내역이라도 올리고.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명태균 씨의 오락가락 해명 취재 기자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버드 기자, 저희가 어제 대통령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명태균 씨는 저희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젯밤 저희 취재진을 만난 명 씨는 이 녹취 자체가 없다면서 그런 증언을 한 김태열, 강혜경은 지금 고발돼 수사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메신저를 공격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간 녹취는 없다는 게 대외적인 입장이긴 했는데요. 저희에게 해명을 하면서는 다른 말도 했습니다. 명 씨 얘기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이 저 지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적 대화다 그러면 공적 대화를 넣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깔까요? 아니 내가 그거를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전화기에 다 남아있더라고 그게. 공적 대화하면 기가 찰 건데요? 네, 공적 대화면 기가 찰 거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입당 전이고 여사와는 사적 대화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들은 녹취가 이 카톡 대화를 처음으로 명 씨가 공개한 날 저희에게 해명을 했던 건데요. 네. 그러자 이 대통령실이 해명이 나오자 저희에게 전화기에 공적 대화도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따져볼게. 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오빠 전화 왔죠? 라는 말을 했다는 논란인데 명 씨가 여사가 이런 호칭은 평소에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명 씨는 줄곧 여사는 후보, 당선인이라고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증언인데 그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합니다.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 지금 상황이. 네, 오늘 공개된 녹취에서도 이렇게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이 공천 관련한 명 선생님의 요청을 왜 처리 안 하느냐 이 따지듯 물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빠란 호칭을 안 쓴다는 건 역시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이 명 씨가 대통령실에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는 건데 오늘 윤 대통령 육성은 타의로 공개가 됐어요. 네, 보수 진영에서 허풍쟁이라고 하자 이 첫 번째 카톡 실물을 내놨었고요. 이 강혜경 씨가 10월 21일 국감에 출석하자 두 번째로 텔레그램 실물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이 강 씨를 위증죄로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더 공개할 수 있으니 나에 대한 공격을 막아달라는 요청이었던 건데요. 그래도 대통령과 관련된 건 지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이 단절했다 얘기는. 가지 마. 너 살려줄게. 이거 내가 거기서 까먹으면 어찌 되겠어. 전면적이지. 네, 오늘 대통령 녹취에 대해서도 명 씨가 조작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 역시 용산에 나는 공개할 생각이 없다. 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징역 8년을 구형한 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8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서울 강남이나 대구 등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공천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행위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대법원에 선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차장 검사였습니다. 정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윤 대통령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거법 적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하루 앞둔 당선인 신분,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 등이 쟁점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쟁점은 윤 대통령의 당시 신분입니다. 검찰은 당선인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 통화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당선인 신분일 뿐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을 추천한 결과가 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적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취임 당일인 2022년 5월 10일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아직까지 당선인 신분인 사람의 선거 범죄에 대한 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만약 김 전 의원의 추천에 대가성이 있었다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더라도 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에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성격과 대가성 등이 중요한 겁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여당 국민의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따로 입장을 밝혔습니까? 일단 평소 기자들이 한 대표에게 공식 행사나 회의에 따라가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항상 답변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취재를 좀 했죠? 네,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네. 이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따로 내지 않았지만요. 일단 윤 대통령이 당시엔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생각을 하시니까 당신은 취임식 전의 당선인 신분이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대화 자체가 이 공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지. 예. 네, 이 대표적인 친윤이죠. 권성동 의원도 이 대통령이 당의 1호 당원임을 강조하면서 당원이면 누구든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친한계로 불리는 조경태 의원은 당무감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음 달에 이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도 예상이 되는데 이 여당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여당은 현재로서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네. 특히 한 여당 의원은 오늘 통화에서 뭘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이 이 공직선거에 관해서 단순히 당의 의견을 전달한 건데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안 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즉 오늘 공개된 녹취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다만 이 다음 달 야당이 발의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 지난번 재표결 때는 여당에서 이 4명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탈표가 8명이 만약에 넘게 되면 특검법은 의결이 되는 건데 현재 당내에서 친한계 의원이 한 2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 여당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고검에 항고장이 접수된 건데 이 항고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 황인석 변호사는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지난 17일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오늘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이른바 BP 패밀리 일원이란 진술이 나왔는데 시세 조정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특정하고 계속 그렇게 주문 요금 받아줘라. 그다음에 가격들을 굉장히 매번 확인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앞서 중앙지검이 수사할 땐 이 사건 지휘에서 검찰총장은 배제돼 있었습니다. 이젠 관할이 서울고검이 된 만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할 예정입니다. 항고가 되면은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검찰 스스로 결론을 뒤집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명품백 사건을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도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오늘 검찰에 항고 이유서를 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로 용산 일대를 5km나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리를 요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실 소속입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거리입니다. 이 부근에서 지난 6월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체열 검사를 했고 지난 16일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밤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서빙고역 인근의 도로까지 5km나 운전을 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수치입니다. 강 행정관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한 달 넘게 대통령실에 그대로 출근하다 언론 보도 직후 직무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거의 뭐 자식처럼 신뢰하는 분이라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강 행정관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외곽에서 청년 자문그룹으로 활동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따봉 메시지에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최근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며 정리를 요구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도 알려졌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코를 방문해 계약의 의미까지 발표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리와 경쟁했던 미국과 프랑스 업체가 체코 측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체코 당국이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24조 원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지를 찾았습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앞으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본 계약을 앞두고 체코 경쟁 당국이 계약을 일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원자료 설계 기술을 베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전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며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코 경쟁당국 홈페이지엔 불만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행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진 않는다며 당국이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가 이뤄진다고 돼 있습니다. 경쟁사의 이의 제기만으론 계약이 보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인데 한수원은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본 계약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오늘 대통령실도 본 계약에는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은 헐값 수주 논란부터 체코 정부에 대한 금융 지원 의혹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모두 사실이 아니란 입장인데 이번에는 경쟁사들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만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헐값 수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적어도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 다 퍼주고 뺏길 것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덤핑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그것은 불법적인 무역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요. 이번 사업 선정을 대가로 수출입 은행 등이 금융 지원 의향서를 체코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상 사업 규모 24조 원 가운데 15조 원은 우리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건데 수은 역시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금융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계약이 지금 맺어질지도 잘 모르고 얼만큼 금융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엔 경쟁사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관건은 조사 기간입니다. 계약을 일시 보류한 체코 경쟁당국이 해당 조사를 마치려면 최소 2달이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우리 쪽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달래야지 이들을 무시하고 아마 계약이 체결되는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거고 수익성도 약간 줄어드는. 이런 가운데 체코 전력공사 관계자 60여 명은 다음 달 한국을 찾아 내년 3월 예정된 본계약 세부 조건을 협상할 계획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가 낸 보고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여기에 더해 김용원 상임위원은 합동 결혼식을 하느냐며 단체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김일환 기자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인권위가 국회에 낸 업무 현황 보고가 자기 뜻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좀 간과된 게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부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인권위 업무 보고에 담긴 평등법 추진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하고 전체적인 제 의사와 달리 전달이 됐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단체 선서를 거부하고 혼자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따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무슨 합동 결혼식 마냥 집단 선서를. 지난 6월 법사위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직권조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직권 조사 안건을 상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정하려고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감에선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이 자동으로 기각되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지만 안 위원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공군을 빛낸 인물로 꼽히기도 했던 남성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문제의 대령은 평소에도 부하를 상습적으로 추행해왔고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를 이끌었던 A 대령입니다.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도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인 B 소위에게 성폭력을 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B 소위 측은 회식을 마치고 A 대령을 관사까지 데려다 주던 중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사에 도착해서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전 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 라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가까스로 도망 나와 상관에게 보고해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2차 가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 대령이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하고 녹취를 했다는 겁니다. 또 비소위 측은 지난 4월부터 A 대령과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다고도 했습니다. 공군 측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2차 가해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서 이번엔 10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사거리와 위력을 더 늘린 걸로 평가되는데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미사일은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고각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최고 고도는 약 7000km, 비행 시간은 86분으로 분석됐습니다. 직전 발사인 지난해 12월 때보다 고도는 약 1000km, 비행 시간은 약 13분 늘었습니다. 늘어난 성능의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달 공개한 12축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신형 고체 연료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일 이례적으로 발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 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과시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두고 도발 수위를 끌어올려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인 만큼 한미에 대한 불만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레드라인, 정상각도 발사는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ICBM에 대응해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한미 공중전력이 가상의 북한 이동식 발사대를 폭파하는 대규모 연합훈련도 실시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북한과 맞닿은 파주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려는 단체를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우원석 기자입니다. 임진각으로 향하는 도로, 트랙터 20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 가족단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민통선 주민들이 끌고 나온 겁니다. 농사는 제쳐뒀습니다. 지금 벼비러 가야 되는데요. 잠시 뒤 대북전단을 들고 도착한 납북자 가족단체. 풍선 날릴 채비를 하자 주민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주민 한 명이 납북자 가족단체에 달려들었다 끌려나가는 등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대북전단 중단하라! 납북자 가족 송환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태 뭐 했어요? 여태 뭘 하더니 생산하긴 했어요? 대북전단 때문에 오물풍선이 내려온다는 주민들의 지적에 납북자 가족단체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하수인 대변인들, 대한민국의 동북 잡발들이 제치는 대화를 결국 경찰까지 막아선 끝에 납북자 가족단체는 전단 살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남방송과 오물풍선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당초 계획대로 대북전단 5만 장을 다시 북측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파주와 연천, 김포에 이어 내일부턴 강화군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미국 대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겨냥해 아예 쓰레기 수거 차량을 타고 나타나 발언을 집중 공격했는데 선거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선거를 엿새 앞두고 나온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선 해리스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펜실베이니아는 동률이었습니다. 해리스 측은 이 판세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유세장에서 나온 이 발언 때문입니다.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펜실베이니아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만 약 50만 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I will never forget what Donald Trump did and what he did not do when Puerto Rico needed a caring and a competent leader. 그런데 해리스가 공세를 펼치는 사이 뜻밖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이 트럼프 유세장에서 나온 발언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트럼프는 아예 쓰레기 수거차에 올랐습니다. About being garbage, maybe 250 million people. They shouldn't be talking. 유세장에서도 청소부 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You can't be president if you hate the American people. 해리스는 거꾸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First of all, he clarified his comments. 선거가 코앞이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대선 막판에 불거진 쓰레기 발언 공방이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마자 쏟아냈던 작심 발언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달 넘게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안세영은 세계 최정상에 선 순간 기뻐하고 축하받을 새도 없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털어놨습니다. 대표팀에 대해서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과 그런 순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대표팀 내부에 안일했던 부상 관리 문제, 협회 스폰서에 묶여 경기력에 지장을 받게 되는 문제까지 2달 넘게 정부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문체부는 대표팀 다른 선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안세영의 지적은 크게 틀린 게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협회의 부조리한 행정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회장에게는 해임을, 사무처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몰래 구두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는 페이백 계약을 하고 받은 물품을 임의로 배부했던 겁니다. 문체부는 횡령 배임 혐의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을 경찰에 수사하려 했습니다. 협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90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모든 임원을 해임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11월을) 하루 앞둔 날씨라고 하기엔 무척이나 따스했습니다. 주말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다음 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대만에 상륙한 태풍 콩레이는 올해 새벽 사이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남기는 수증기로 인해 내일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지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이례적인 폭우가 예보된 제주도는 시간당 강수량도 최대 5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내일 밤 사이에 가장 집중되겠습니다. 일부 중부와 경북 내륙은 짙은 안개로 시작하겠고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12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9도로 오늘보다 3,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는 모레 오후 사이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모레 새벽부터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미공개 자료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1부문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역, 김 여사가 포함된 BP 패밀리 진술, 김 여사가 등장하는 2차 주포의 편지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을 단독 취재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미공개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취재가 돋보였고 이슈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